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 5천선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런데 이 유교 사상이 지배했던 조선시대에도 여성들이 재테크에 매우 진심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면서 실질적인 경제 주체로 활약했던 조선 여성들의 치열한 이야기, 이한 역사 커뮤니케이터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테크는 내가 가진 자산을 불리는 건데 사실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이 워낙에 강했다 보니까 재테크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시에도 재테크가 중요했을까요? 조선시대에도 재테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돈 문제가 절실했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생존과 직결되었거든요. 특히 여성들이 돈벌이에 열심히여야 했습니다. 양반 남성들은 대체로 과거 시험이나 관직 생활로 바빠서 생계를 돌볼 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결혼하거나 아니면 장례를 치르거나 아플 때 약을 구하거나 특히 제사를 구하는 등등 집안 행사를 치른데도 돈이 필요했지만 남자들이 워낙 바빴기 때문에 집안 살림이나 재정을 책임진 쪽은 여자들이었죠. 네, 조선시대 돈벌이에 나선 여성들의 모습들을 사실 여러 문학 작품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심청전이 대표적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눈이 먼 그 친봉사와 그의 딸 심청의 이야기가 주로 되는데요. 그 전에 신봉사의 아내 곽씨 부인이 등장합니다. 곽씨 부인은 남편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면서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데요. 이때 다양한 삭바느질, 옷 만들기와 자수, 그리고 음식 장만, 옷 만들기, 그리고 여러 가지 색을 들이는 염색 등등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종잣돈을 모아서 재산을 만들어냅니다. 네, 또 그런 사연들이 있었군요. 사실 요즘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은행이 필수적입니다. 투자도 해야 되고 예. 돈도 빌려야 되는데 조선시대는 또 은행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금융업을 통해서 돈을 번 여성들도 있었다고요. 예, 그 조선시대 여성들의 중요한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리대금업, 이른바 돈놀이였습니다. 옛날에도 여러 가지 큰 돈이 필요할 때가 항상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려면 이웃집한테서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주로 여성들이 여윳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미지는 좋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 문인 이덕무는 돈놀이는 어진 부인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빚을 받아내려면 이자 계산을 꼼꼼하게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억척스럽게 해야 됐고 또 돈을 받아내는데 다툼이 생기기도 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많은 가정들이 이런 돈놀이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심청전에 나오는 곽씨 부인도 결국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모았고요. 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실제 경영인의 면모를 보인 여성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기록에 남은 조선시대 여성 경영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실 여성들은 특히 안방마님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가정기업의 CEO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술일기거든요. 충남 홍성 갈산면에 살았던 안동 김씨 집안의 시집간 기계유 씨 부인이 남긴 일기인데요. 사실상 가계부이자 경영일지입니다. 이 부인은 노비약 40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농사를 관리하고 물자를 구매하고 생산을 또 지시하고 수익 계산 등등을 모두 했습니다. 아까 말한 돈놀이도 했고요. 또 인조 때 좌회정을 지낸 남이웅의 부인 조애종은 남편이 남한산성에 갇히고 심지어 중국에 1년 동안 다녀오는 동안 가족들을 이끌고 피난도 다녀오고 각지의 농장에 사람을 보내서 소장료를 받아오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까지 도맡았습니다. 남성들이 바깥 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안과 가족들의 생존을 책임진 것들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당시 여성들이 간해 수공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교과서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간해 수공업이 또 분업화되고 기업화되는 모습으로도 발전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대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예전의 모든 물건들이 만들기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 옷 한 벌 만드는 작업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먼저 목화를 재배하고 실을 뽑고 이걸로 천을 짜고
그리고 재단을 하고 바느질까지 하는 엄청나게 긴 공정을 갖춰야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경술일기를 보면은 이런 생산 공정을 부인들이 분업화를 해서 효율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실뽑기와 옷 만들기는 자기들이 하고 천 짜는 건 그걸 잘하는 다른 부인에게 맡겨요. 또 특히 옷을 만들 때는 솜씨 좋은 사람 두셋을 불러다가 집에서 합숙하면서 만듭니다. 특히 손이 더 많이 가는 옷일수록 더 비싸게 팔았고요. 이는 명백하게 생산과 판매에 전략을 썼다는 것이죠. 또 하나 고부가가치 사업은 바로 염색입니다. 빙어각 이씨 그리고 이문건의 아내 김돈희 같은 사람들도 남편들이 실직하고 돈을 못 벌자 염색을 통해서 돈을 벌었고요. 예천 박씨 집안은 염색업이 가문 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여성들이 집안을 먹여 살린 셈이지요. 네, 이렇게 수완만 좋으면은 당시에도 부를 많이 일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또 돈이 모이는 곳에 뒤따르는 게 항상 재산 다툼입니다. 이 부를 쌓은 조선 여성들도 이런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예, 재산이 있는 곳에 분쟁은 늘 따라옵니다. 네. 그리고 여성들은 바로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남 윤씨 8대 종부인 광주 이씨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한 지 50일 만에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사망했기 때문에 종부 광주 이씨는 홀로 거대한 종부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그 해남 윤씨 가문은 당시 대규모 농지를 가지고 있었고 노비는 한 500명 정도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길도나 여러 섬들의 간척지와 김 양식장 등등 그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종부에게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시삼촌들이 재산을 노렸거든요. 종부 이 씨가 양자를 들이자 시삼촌들과 싸움이 벌어졌고 1834년 종부는 양자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여지껏 자신이 해온 일과 억울함을 편지로 써서 문조를 남겼고 결과적으로는 종부가 이겼습니다. 이 밖에도 김만덕처럼 장사로 큰 돈을 번 여성들이 많이 있었죠. 이처럼 조선시대 여성들은 집에만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가정도 살리고 재산도 불리고 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치열한 경제 주체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쉽진 않았지만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경제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대를 불문하고 경제적 자립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데 경제 주체로서 영리하게 자산을 일구던 조선 여성들의 새로운 모습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